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투자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고승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고승환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 시간입니다. 오늘 고승환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프로필 소개할 때 있잖아요. 네. 제가 맨 처음에는 이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는 긴장돼서 몰랐는데 네. 그 꽃미남이 참 잘 들려요. 그 프로필. 그래? 네, 소개. 네. 기분 좋으시죠? 항상 네. 좋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꽃미남으로. 매주 목금 근학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들 인정하지 않지만 저 혼자 네. 인정하는 그 재미로 지금 살고 왜요? 있는데 네. 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요. 오늘도 꽃미남 고승환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지난 시간 강의에 대해서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아무래도 강의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반복 학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매주 나오시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설명드리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어려운 기법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쵸.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종목들이 이제 얘기했던 이제 기법들이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은 그 최근에 이제 실사를 가지고 과거에 네.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는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서 네. 진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뭐 세력성 관련된 종목이나 네.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지금 그런 주가들이 잘 이제 유지가 되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 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복습 삼아서 네. 한 번씩 좀 보여드리고 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사실 주식시장에는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주식을 보더라도 그 보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만의 그게 노하우다,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기법만 해도 거의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시장에 다 맞지는 않아요. 그쵸. 그렇죠? 잘 맞을 때가 있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안 맞는 시점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는 필요 없다. 그냥 시장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확하게 한 4-5개의 기법만 알고 있어도 네. 시장에서는 손해 없이 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것만 습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법들이 한 3개, 4개 정도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세력선 종목이 가장 잘 맞는 네. 네,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시장이 뭐 강하게 이제 올라가거나 그렇다고 크게 빠지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라 박스권 내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 위주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 그동안 장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세력선 매매도 있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이제 찾아내서 사는 방법 이런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종목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매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네.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불안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 세력성 매매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종목의 이제 기법을 내가 알고 있어도 계속 그게 1년 내내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법이 잘 맞다가 네. 안 맞는다. 그럼 빨리 다른 기법을 적용해서 잘 맞는 기법을 찾아서 그 시점마다 활용을 하셔야지만 네. 진짜로 이제 수익을 꾸준히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네. 세력성 매매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한 12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매매가 가장 잘 맞을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세력선 매매 중에 가장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 뭐였죠? 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쵸. 이로온이라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론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장중에 큰 급등을 좀 보여주다가 네. 꼭 밀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요. 이상하게 그러네요. 꼭 제가 나오는 날 올라가다가 밀리더라고요. 네, 왜 그러게 그런지는 말이에요. 모르겠지만 네. 이상하게 올라가다가 제가 나오는 날 되면은 꼭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나오기 전에 또 다시 이제 자리 잡고 한번 급등을 했다가 나오긴 하는데 네. 제가 얘기했을 때가 아마 2,400원대 정도에 나와서 처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사셨던 분들은 아마 한 20% 정도 네. 수익을 의 지금 보셨겠네요. 수익을 보고 계실 건데 네. 이 세력선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익을 볼 때 최소한 제가 5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그러시면 아직도 갖고 계세요라고 질문하면 보시면 올랐다 꼬리 달고 내려오고 올랐다 네.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여기에 이제 불안해서 매도를 해서 조금 네. 이제 한 10%, 뭐 15%의 이제 이익 실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급등 종목도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좀 큰 수익을 내려면 이런 흔들림 정도는 좀 이제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특히나 이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참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잡는 경우에는 상당히 참기가 좀 어렵죠. 네. 근데 세력선을 보고서 밑에서 여기서 잡았다라면 주가가 장중에 올랐다가 크게 떨어져도 네. 어차피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권에 있는 사람과의 심리와 마이너스권에 있는 사람의 심리는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세력선은 항상 제가 이 선 근처에 있을 때 미리 물량을 매수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네. 세력선 지지하는 거 급등해서 최소 50% 100% 간다고 하는데 그럼 중간에 한 20% 오는 거 잡아도 나머지 한 30%만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네.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간다라면 100% 가는데 나는 네. 100%안 먹고 중간에 들어가서 한 50%만 먹겠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렇게 하기엔 상당히 좀 불가능합니다. 왜 정말 그럴까요? 강심장이 아니면 네. 불가능해요. 또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자칫 이런 위쪽에서 잡았다가는 이렇게 빠지는데 네. 어떻게 마음 놓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처럼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잡고 있으면 장중에 아무리 흔들려도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15% 먹었던 거 빠져서 이제 5% 먹고 나오면 되고 이런 네. 이제 심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놓친 종목이 있다면 네. 이거를 굳이 애써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찾기는 힘들지만 요새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테마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제 개별주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건 내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 네. 잡아놓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잡아놓고 계셔야죠. 네. 네.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네. 그 매수가의 이제 150% 정도가 이제 충족이 되면 그때 손절을 해도 되는 그때는 건가요? 이익 실현이죠. 네네네. 이익 실현.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회원님도 같이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매일 저한테 올라가다 빠지니까 좀 시원하게 가면 좋겠는데 올라가다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우리는 한 50% 정도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못해도 지금 목표가를 4,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면 뭐 2,500원에 잡았기 때문에 4,000원까지만 가져도 네. 그래도 못해도 한 7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나겠죠. 지금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주가가 4월 달부터 계속 이 구간 안에 이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 물려있던 투자들이 본전에 가까이 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출회가 되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거지 네. 계속해서 저점은 높여져 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걸 방송을 보고 앞으로 더 간다니까 막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다가는 또 자칫하면 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셔서 네. 목표가를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네, 홀딩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고 최근에 와서 이제 실사를 보여드리면 네. 자, 요 매매 방법이 그냥 세력선에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매집이 되고 있는 종목을 네. 매수를 하는 이제 방법이었죠. 그러다가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하는 방법을 이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요새 와서 상한가 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몇 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요새 보면은 어떤 테마주들을 뭐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선 테마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런 네. 것 중에서는 뭐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세력선 위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다가 한 네. 3달 정도 이제 매집이 된 이후에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네.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장대 양봉이 그쵸? 나타나면서 네, 상한가 치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자, 세력선 위에서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 매집을 해놓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네요. 흐름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이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네. 그만큼 찾기는 힘들지만 잡았을 경우에 못해도 여기서 잡았다라면 지금 최소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자, 솔리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또 많이 했던 거. 한국컴퓨터. 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됐었죠. 네,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급등하고 하기 전에, 있네요. 그쵸. 급등하기 전에 또 1개월, 2개월, 네. 3개월 정도 위에서 잘 지지를 받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네.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죠.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그쵸. 벌써 1,500원부터 시작해서 3,000원까지 불과 채 한 달도 안 돼서 네. 그쵸? 거의 뭐 100%의 수익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AMP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또 여기에서 떨어지다가 또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다시 급등을 하는 네. 이런 흐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세력선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안 돼요. 네, 코스피가 막 2,000포인트를 넘어서 막 이렇게 갈 때는 네. 대형주에 이런 자금들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테마나 이런 개별주들의 상승이 별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안 네. 맞습니다. 그럼 근데 세력선 기법은 지금이 딱 적기네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죠. 네. 지금 얘를 한 3개 정도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네. 요새 이제 상승한 종목들 보면 거의 다 이런 흐름이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네. 네, 이거는 뭐 저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앞선 강의를 이제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 되겠죠. 아, 그럴까요? 그렇죠? 네. 아니 어렵나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요. 종목이 많다고 볼 수는 없죠. 테마주들도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네. 있으니까 또 그 종목을 또 찝어서 네. 네, 제가 하기는 지금 변동성이 강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대선 테마 중에서 네.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가 누구 테마였죠? 문재인 테마주랑 저는 네. 박근혜 테마주들이 네. 굉장히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네.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강했던 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가 가장 강했죠. 네. 그 종목들 중에서도 이 세력선을 타고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고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총 한 6개 정도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네. 그중에 한 2개 정도가 세력선을 타고 매집이 되다가 상한가를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종목 선정도 사실 초반에 얘기했듯이 세력선 종목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찾기가 쉬운 것 같죠? 네. 실제로 한번 찾아보셨나요? 찾아보려고 시도는 했는데요. 뭐 네. 워낙에 네. 광범위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종목을 많이 이제 골라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도 네. 네.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 일일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가지려고 네.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하나 이렇게 정해졌으면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게 올라갔다까지 기다리고 어차피 그 시점이 되면 또 이런 종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죠? 3개 발견했다고 해서 그 3개를 내가 모두 다 끌어안으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3개 발견했던 중에서 뭐가 이제 먼저 가느냐에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뚝심 있게 가져가면은 충분히 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한 3, 4개 정도를 찾았다 했으면은 그 중에서 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하나, 두 종목에 집중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 보면 자, 다른 어떤 투자자들보다 큰 수익을 충분히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나는
50%, 100%까지 가져갈 용기가 안 난다. 그럼 상한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급등하면 최소한 20% 정도의 수익은 납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세력선에 지지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 한 종목으로 이제 집중을 하셔서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참고를 좀 하세요. 대신 네.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에는 절대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이 종목을 좀 늦게 저한테 이제 오신 분인데 네. 지금 사도 될 거야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20%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사기에는 다른 분들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서 또 저는 이걸 비중을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더 사도 되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추가 매수. 네. 그래서 왜 더 사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수익을 볼 때 많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네,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가늘고 길게 가는 거다. 아. 네. 이거 아니면 다른 짧고 종목 굵기가 잡는 거죠. 아니고 그렇죠. 가늘고 길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내놓으라는 투자가들 있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짧고 굵게 간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워렌 버핏 같은 분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급등주에 막 몰빵해서 막 올라간 게 아니라 네. 1년에 그냥 20%씩 꾸준하게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물론 누구나 100%씩 막 이렇게 먹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네. 그게 시장에서는 현명한 돈도 더 방법. 많이 벌 수 있고, 네. 그렇죠? 욕심만 조금 버리면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늦게 와서 못 잡았다. 그럼 다른 종목을 찾아서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장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네.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오래가는 이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짧고 굵게 가는 게 왜 안 좋냐면 시장에서 보면은 10번 내가 주식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한 번 잘못 투자를 해서 그 10번의 성공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가늘고 길게 살아남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보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걸 위해서 따라잡지 마시고 다른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내가 그걸 매수를 했다가 네. 올라갔을 때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대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당장 급등하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이제 빨리 잡아서 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과정이 일단은 좀 길죠. 그래서 최소한 2개월에서 네. 3개월 정도 합쳐서 1년이 12달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씩 자, 4번만 먹어도 자, 4번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그 어떤 투자자보다 이것보다 잘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하셔서 자, 이 세력선 매매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네, 녹화 방송 보세요. 네. 네, 자꾸 얘기해주면 먼저 진짜 실시간 방송 본방사수 하신 분들이 네.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리고 네. 녹화 방송 보세요. 네. 네. 어디서 보는지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광고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설정을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런 큰 상승을 하는 종목들, 뭐 한국과 컴퓨터라던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네. 나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도 이 방법을 알면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 한 1시간 정도 투자하면 되나요? 요거 한데 그쵸? 1시간밖에 안 걸리나요? 1시간 투자해서 네.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은 어마어마한. 충분히 네. 예, 투자할 가치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뭐 그냥 밥 식사하시면서 네. 소리만 들어도 될 겁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네. 녹화 방송 참여 꼭 이제 보셔서 네. 어떻게 설정하는지 매수 방법과 매도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네. 자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하셔서 이런 급등주를 잡는 투자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죠. 세상에 수익도 보고. 예, 공짜는 네. 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녹화 방송 보시면서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꽃미남 고승한 전문가님. 네, 얼굴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일단 요거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원금 회복을 하는 좀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복리에 대해서도 그쵸? 배워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서 네. 이제 수익을 보는 이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난번에 그냥 수급의 흐름을 보고서 종목을 찾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보다 좀 오늘은 세세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왜냐하면은 방법인가요? 뭐 외국인 기관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도 그냥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네. 연기금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투자신탁도 있고요. 예, 투신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국가 지자체나 은행, 보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통틀어서 네. 자 이렇게 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투신과 연기금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네. 네, 어쩌다 한 번씩 활약을 해줘요. 네. 그렇죠? 정말 강물에 모아두다가 콩 나듯이 이제, 네. 대신 한 방에 화끈함은 있는데 네. 자주 보여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의 종목을 따라가다가는 세월아 내월에 언제 네. 갈지 몰라 이 종목이. 네. 그리고 연기금의 특징이 또 뭐죠? 계속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만큼 빠지면 밑에서 한번 확 사다가 네. 또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쭉 갑자기 나타나서 빠져서 갑자기. 네. 어쩌다 한 번씩 구원투수가 네. 되는 게 바로 연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에서 네. 가장 영향 있는 게 아무래도 투신권이겠죠. 네. 그렇죠? 투신권이기 때문에 오늘은 투신권의 종목을 선별해서 좀 사는 방법들. 네. 자, 그런 걸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원금 회복.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식도 아까처럼 그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네. 무작정 누가 좋다 그러면 그거 사고 어디에 나와서 누가 이거 사라 그러면 사고 이것보다는 네. 내가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전략과 전술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진보다는 한 걸음씩 가는 게 낫다 그랬죠. 네. 이게 아까 그 내용입니다. 네, 길고 짧고 가늘게. 그렇죠. 짧고 네. 굵은 것보다 길고 가늘게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자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주식의 최대 비기 복리를 이용하는 거. 네. 길고 가늘게 가자는 게 바로 이 복리를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1년에 20%, 1년은 못 기다리더라도 한 달에 10%, 20%씩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자, 워렌 버핏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그 기다림을 이제 못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네. 거기에 이제 못 가는 거죠. 그 워렌 버핏을 보면 참 대단해요. 네. 프로와 아마추어의 네. 차이죠. 그것이. 사람인데 그 빠지는 걸 계속해서 참고 견딘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이제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정말 좀 대단합니다. 어차피 이제 성공한 이제 성공 서적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거를 실천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네. 이것도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면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네. 한 번에 절대 가진 않고 꾸준히 그걸 쌓아가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된 거고 그리고 이 복리 효과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지금의 이제 이르는 이제 뭐 부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하자라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제가 복리표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굉장히 신기한 표죠. 그렇죠? 복리표요. 크게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10%씩만 수익을 내면 돼요. 그럼 1,000만 원의 투자가 10%씩 10번의 수익을 냈을 때는 2,590만 원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1년 동안 그냥 딱 10%씩 10종목만 수익을 내도 1년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2,500만 원을 가지고 또 다음 1년 동안 10%씩 10번의 수익을 내면 6,400만 원. 네. 6,400만 원 갖고 또 10%를 내면은 이제 억 단위의 계좌가 충분히 가능한 거겠죠. 네. 근데 이거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10% 먹었다가 다음에 실패해버리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급해져서 또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네. 그렇죠. 이 10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네. 시간이 짧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0번 안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보면은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 그렇죠.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도 있을 뿐더러 네. 주식에 또 보면은 약간의 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주식을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분들 한 50명 정도한테 네. 종목 3개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고 싶은 종목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A와 B와 C가 있겠죠.
그럼 누구는 A를 사고 누구는 B를 사고 누구는 네. C를 사고 누구는 다 사고 누구는 두 개만 삽니다. 그렇죠? 비중은 나름대로. 네. 그래서 아무거나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는 A를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는 10%가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네. 근데 B는 제자리에 있었고 C는 마이너스 5%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 10%난 그룹한테 왜 이 종목을 선택하였어요? 라고 질문을 딱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네, 그냥 사고 싶어서 샀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가장 네. 좋아 보여서 샀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세요. 기준이 없는 거죠? 네, 기준이 없이 네. 세 개 중에 보고서 내가 복불복이었네요.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름 여기에 이제 분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차트상으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10명 중에 한 5, 6분 이상은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럼 이제 위험하죠. 빠진 종목을 사신 분한테 물어보면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얘기를? 나도 이게 마음에 들어 샀는데 네. 나는 참 운이 없다. 왜 나만 빠지는 걸 샀을까라는 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식에 살짝의 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확한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은 더 단기간 안에 가능할 수도 네.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과 이런 부분을 기술할 수만 있다라면은 누구나 다 자, 이렇게 복리 효과를 통해서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고 네. 마음 너무 급하게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렇죠? 급등주 한 번씩 잡아보고 이런 건 내 자금부터 키워놓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너무 빨리 키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주식은 심리 싸움인데 당연히 지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셔서 네. 이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자 지금부터라도 1년 정도 내가 투자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지금은 금액이 작지만 이렇게 커지는 금액이 가능하시니까 네. 이 복리표를 잘 기억하셨다가 실사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네.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 회복의 지름길. 네네. 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국인 기관의 종목을 이제 보고서 매수를 이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투신권들이 사는 종목들. 가장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우리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이 사던가 네. 아니면 투신해서 사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신권들이 매수하는 종목만 잘 선택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불안한 회사나 네. 실적이 뒷받침 안 되거나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안 안 한다라고 하겠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만큼 투신권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회사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뒷받침되고 아니면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아도 이번부터 산업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투신권의 또 매수 방법 특징이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외국계도 어차피 외국인들도 그 외국계 이제 회사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회사마다 약간의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국내 기업들, 국내 이제 투신권들도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예를 네. 들어서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거래량은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회사마다 성격이 그런 있네요. 이제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종목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뭘 가장 첫 외국인들이. 번째 기준으로 삼을까요? 외국인들이요? 네. 글쎄요. 뭘 뭔가 기준으로 삼을 것 같으세요? 뭐 기준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네. 대형주들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뭐 물론 대형주를 공략을 하겠지만 네. 가장 외국인들이 선호하면서 첫 번째 기준을 꼽는 건 네. 유동성이 빠른 종목을 선호를 합니다. 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내가 사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근데 거래가 없으면 음, 우리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죠. 네. 왜냐하면 투신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언제든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 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종목을 첫 번째 기준으로 일단 삼고요. 네. 그리고 금액이 큰 만큼 자,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이제 기업들 위주로 네. 선별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도 안정적인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네. 투신권 수급만 잘 확인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고, 투신권하고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방법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하루 매수하고 그만두지 않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내 금액이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종목을 골랐으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을 매수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하고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오늘 사고 내일도 사고 해서 연속적으로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자 잡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일단은 이 주식이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 주식인지 아니면 기관이 사서 올리는 주식인지 그거부터 우리가 확인해봐야겠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게 어디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먼저 그거부터 자 확인을 해놓고 그중에서 투신권에 올리는 종목이다. 그러면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투신권이 하루 대량의 매수를 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오르는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대량의 매수 네. 종목을 공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량의 매수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조금 네. 이따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급등락이 좀 없겠죠. 그래서 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자금이 크신 분들은 개별주로 사실 뭐 1억, 2억씩 막 이렇게 크게 담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좀 네. 있잖아요. 근데 이런 투신권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투신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들을 네.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됩니다. 이제 곧 상승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네. 주가가 빠지는데도 투신권에서 계속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얘네 왜 주가가 빠지는데 왜 왜 매수를 살까? 할까? 네. 그렇죠? 뭔가가 오히려 더 있다. 빠지는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 네. 뭔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면 자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줄 때도 자 주가가 빠지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진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아무래도 대량주 위주로 가겠죠. 현대위아. 현대위아라는 종목인데 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투신이 샀는지 안 샀는지 네. 빨간색으로 갔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한 거고 네. 자 파란색으로 갔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HTS를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증권사나 다 이 부분들은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현대위아 말고 다른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아까 그 표에서 보면 네. 이날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죠. 네. 근데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기간 그리고 조정만. 주가가 빠졌죠, 조금씩. 네. 근데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장대 이렇게 양봉이 생겼네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네. 이런 것처럼 투신권들이 이제 샀을 때 보면 한 번 살 때 하루 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투신권들이 사는 종목은 분명히 뭔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그런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라면 네. 그냥 하루 이틀 매수를 해놓고 아마 그치는 흐름이 형성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때 보시면 대량의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크게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주가가 누릴 때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네, 의심할 거리도 없겠지만 네. 예, 이제 투신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좀 이제 차별이 틀리기 때문에 네. 한 번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왔던 종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 주가가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반드시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은 확실한 기준. 앞으로 회사가 안 좋아질 회사인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투신권들의 종목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투신권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조정을 해주는 걸 왜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이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투신권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자금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네. 그럼 투신하고 외국인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보다야 훨씬. 그렇죠. 네. 훨씬 많고 넉넉하겠죠. 네. 근데 주식을 좋을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본전이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기 위한 매수를 가담을 해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문을 넣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종목. 투신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빠진다. 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네. 회사인데 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자, 반드시 가끔 이런 경우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투신이 샀는데 네. 주가가 빠집니다. 네.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네. 그럼 뭘 하죠? 리포트를 갑자기 내죠. 네. 그러면 그 리포트 한 방에 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투신권이 연속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은 꼭 리포트가 나옵니다. 네. 네, 이 회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네. 리포트가 분명히 나와요. 이슈가 한번 터지고 나야 이제 반등할 그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꼭 리포트가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증권사 추천 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아마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의 리포트나 뉴스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네. 주가 최근에 많이 빠지는 올랐네요. 걸 네, 이렇게 끌어올리기에는 네. 그냥 끌어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리포트를 같이 내면서 네. 본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힐라코리아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밀렸네요. 그쵸? 네. 매수가 매수가 한번 크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한번 상승 이후에 등락을 보여주는데 또 대량의 투신이 매수가 계속 사고 들어왔습니다. 있네요. 근데 아직 주가가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못해도 8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좀 해낼 수가 있겠죠. 네. 자, 과거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일단 한번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주가가 살짝 오르다가 빠졌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고 그걸- 나니까 네. 어떻게 했죠? 여기서 매수해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금 파는처럼 보이다가 다시 자기들이 매수를 매수를 하면서 하니까. 평균 매수가까지 올려놓죠. 네. 그리고 나서 팔면서 주가 조정을 이렇게 시키는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네. 자, 좋을 줄 알고 샀는데 투신권도 실수는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냥 물렸어요. 그러면 네. 다시 매수를 가담을 해서 본전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제 완전히 빠져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최근에 다시 바닥에서 네. 재매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네요. 아니면 여기서 다 못 팔아서 빠질 아. 만큼 빠진 이후에 네. 가격을 지금 밑에서 다운을 시켜놓고 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효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그 의상 공식 네. 협찬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의상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추리링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언제 근데 올릴까요? 투신권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지는 지금 뚜렷하게 우리들은 이미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지금 300일선인가요? 네, 이거 지울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제 네. 이 투신이 네. 강력하게 매수를 했으니까 네. 이제 300일선 위쪽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8만 원 정도까지는 자,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네. 근데 리포트를 또 그렇죠. 아무래도 집중해야겠네요. 예상을 해보면 뻔합니다. 실적 좋아졌다는 네. 거. 월드컵 효과 그쵸. 통해서 네,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죠. 이제 비 끝이면 아마 날씨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적기죠. 그런 이제 관련된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자, 휠라코리아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8만 원을 돌파해 놓고 네. 주가가 이제 빠지겠죠. 네, 여기서 산 만큼 바닥에서 사서 올려놓고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이마트. 하이마트 같은 종목도 자, 보게 되면 중간에 급등락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서 주가 빠질 때도 꾸준하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물량을 정리를 했다가 바닥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해내는 흐름이 네. 나타났죠. 조금씩 그쵸? 사서 모으고 있네요. 조금씩 모아서 네. 사서 모아놓고 본인들이 직접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주가를 네. 이렇게 끌어올리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신이 매수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횡보나 아니면 오히려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들,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를 끌어올려서 수익권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을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하이마트와 휠라코리아. 네, 이거 살펴봤고요. 말고도 뭐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종목별로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요. 네, 굉장히 자,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지금 눈에 불을 켜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매수했네요. 매수가 들어왔죠. LG생명과학.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과거의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네. 위에 보시면 빨간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요것도 보시면 자, 언제죠? 4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주가는 어떻게 됐죠? 계속 밀려났죠. 계속 빠지는데 네. 투신권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가격이 아마 매일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졌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끌어올리고 있네요. 처음 매수했던 가격대 위까지 주가를 올려놓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죠. 네. LG생명과학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중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이제 세력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네. 얼마 전에가 딱 적기였네요. 매수.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형주는 네. 사실 세력선을 보고 아. 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네. 네. 그럼 혜선 씨가 먼저 재방송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빨간 선이 항상 있으니까요. 네. 종목이 다 세력선 왠지- 기법으로 해야 네. 할 것만 같은. 왠지 그게 다 맞을 것 같죠. 네. 급등하는 걸 한번 보니까 네. 어떻게든 한번 맞춰서 그걸 이제 네. 이번에도 이거 나오죠.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외국인도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인들도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그게 외국인들이 잡히는 거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투신권, 연기금 다 이제 포함을 해서 하나의 이제 기관으로 잡히는 거죠. 네. 세력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한 번에 이렇게 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메인 주체가 그 주식을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 다수의 기관들이 서로 좋다라고 보고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네. 때문에 자, 이런 정확한 약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주들은 왜 세력선이 통하느냐? 이 선을 기준으로. 왜냐하면은 세력도 보면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혼자 하면 상당히 외롭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지만 한 명의 대장을 두고 이렇게 서로 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면 뭔가의 약속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여기 선에서 이탈하지 않고서 물량을 얼마 동안만 모으자라는 약속을 하고서 그 선을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매수가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이런 이제 우량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네. 사실 그런 약속을 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서로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어디까지 살까? 막 이런 식으로 네. 오늘은 어디까지 빼고 여기서 네가 사. 막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선을 보고서 하는 건 살짝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실 때는 네. 세력선보다는 자 투신 외국인들의 매수 방법과 매도 방법을 보고 하는 게 네.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이니까 네. 특히 내가 외국인들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투신권들 같은 경우는
얘네도 분명히 수익을 내줘야 돼요. 네. 요새 펀드 환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네. 투신권의 물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펀드 환매를 방지하기 위해선 뭘 하는 걸 보여줘야 될까요? 투신권들은. 우리 펀드가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서 네. 마지막에 뭐 윈도우 드레싱이란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맨날 손실만 보고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 펀드 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는 한 번 좋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강하게 이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투신권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종목들. 자, 특히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빠지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네. 꾸준하게 이제 갖고 계시면 반드시 얘네들은 손해를 보고 팔지 않습니다. 네.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 누가 매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창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주체별 현황.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주식을 누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확인을 된다.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외국인하고 꾸준하게 기관하고 사고요. 동시에 주식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자, 하이마트 같은 경우 아까 어땠죠? 투신권 매수 종목이었죠? 네. 딱 보면은 누가 이 주식을 지금 끌어올리는지, 네. 판단이 기관만 그렇죠? 기관 중에서도 누가 많이 끌어올리고 있죠? 투신이 그렇죠? 투신권이 계속해서 네. 매수를 거의 지금 한 해주고 있잖아요. 20일 정도를 그렇죠? 거기에 연기금도 같이 조금씩 붙어주고 있고, 네. 제주도 붙어주고 있는데 메인으로 봤을 때는 투신권에서 엄청난 매수가 그렇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을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주식은 누가 주인인가, 그렇죠? 네. 그거 먼저 확인을 일단 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자 매수가 있으면 주가는 네.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아. 보시면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팔고 있고 그거를 네. 기관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고서 아 이거는 투신권이 종목을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네. 종목이구나. 그래서 이 종목의 메인이 누군지를 먼저 이 창을 보시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느 증권사나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냥 그것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현대글로비스도 딱 보시면 최근에 자 기관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특히나 투신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이 주식에 누가 지금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자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첫 번째 해당 주식의 메인 수급을 먼저 파악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한번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공략을 집중 하셔야 공략.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급등락이 없는 안정적인 투자라고 했지만 올라갈 때는 또 급등을 한 번씩 해줍니다. 그렇죠. 그걸 네. 노릴 수 있고 투신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횡보 아니면 자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종목들 여태까지 뭐 투시나 여기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만 몇 개 골라서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사놓기만 하면 꾸준하게 네.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이제 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근데 지금 요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장기로 이제 묻어가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신권이나 이제 투신권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 예전에 시장이 좋을 때는 한 종목을 사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최근에는 약간 단기, 좀 네. 단타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죠. 단기 수익을 네, 고집하죠, 그래서 다들. 한 4일, 5일 막 이상 일주일 정도 매수를 딱 했다가 네. 주가 한 10% 이상 올려놓고 자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장기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가시는 게 훨씬 좋고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자, 그 세력선을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코스닥 종목을 집중 공략하면 될까요? 그쵸. 그 중에서 요새 보면 뭐
이상한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준이 서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급등주인데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할 수도 있는데 네. 급등주를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위에 올라가서 사니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올라간 걸 사니까 위험한 거지. 네, 손실만 보는 거죠. 네, 올라가기 전에 사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 타이밍. 세력선 보면은 그 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따라 사려고 하지 마시고 네. 사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위험성 없이 네. 충분히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개별주라고 모두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점에서 높게 따라 사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네.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 파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세력선 매매 참고를 잘 하셔서 한번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자, 좋은 수익,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을 아마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오늘 강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금 회복의 지름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